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4일, 지금 현재 시간 장 시작 전에 OCI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그, 어, 자세한 매수 전략,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 시간은 좀 짧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OCI 보통 많이들 이런 차트에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이런 차트에 많이들 속으시고 또한 기대감을 또 많이 갖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12월 초와 지난 12월 25일경으로 기억됩니다. 26일, 25일 이때쯤으로 기억됩니다.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셀과 모듈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글을 올려드렸죠. 자, 그때 당시의 방송 내용은 어떤 거였냐? 그때 당시 방송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난 3일이었죠. 3일날 급등했을 때 직전의 흐름을 연결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봐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진성 반등이라면 1차적으로 기준선이라는 거를 갖다가 182선이 되겠죠. 이 OCI는 181선이 기준선입니다. 1차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선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한 반등이다라고 보는 거지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예. 해서 이 종목을 갖다 매수할 때는 바로 제가 그때 당시도 설명드렸고 카페에도 지난 2일날 설명을 드렸죠. 예. 92,000원, 3,000원 부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9만 얼마예요? 8,000원 안팎. 여기서 매수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한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181선을 돌파하기 위한 기대감에 따른 매수예요. 여기서 돌파를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자리를 선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또한 OCI에 대한 제가 2일날 올려드린 글 있죠. 그것도 그런 이런 생각에 똑같이 이제 동영상의 연장선상 12월에 만들어드린 동영상의 연장선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급락을 했어요. 지난 3일날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할 때 상황이 어땠냐 보면은 일봉에서는 일단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18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180일선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 기미가 확실히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줬다라고 했으면 돌파해줬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아직 그런 기미가 안 보였거든요. 그냥 가능성만 있다라고 보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는 여기서 못한 게 여기서 됐다라는 거는 가능성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보편적으로. 즉 뭔가 눈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높았으면 이때 돌파를 했죠. 가능성이 아무래도 희박한 건 아닌데 복불복 5대5 혹은 6대4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인,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급 주체들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거를 좀 분봉으로 봐드릴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제냐면은 25일경이니까 요맘때였습니다. 요맘때 60분봉으로 설명을 드린 거였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동영상에서 기다리세요. 이 부분 정배열이라고 부르거든요. 60분봉에도 부분 정배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가 빠질 겁니다.
예, 기다리면 어차피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거고요. 얘가 진성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방향을 갖다가 위든 아래든 잡아줄 거다. 그걸 기다리셔라. 라는 취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216분 선이 깨졌죠. 예, 깨지고 올라타는 듯 싶다가 결국엔 뭐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이것 또한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로 센 종목이었다면은 216분 선이나 180분 선 안 깼습니다. 요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웬만하면 요 위에서 요런 식이나 아니면은 요런 식이나 아니면은 요렇게 나왔죠. 이 세 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전혀 그게 안 나왔거든요. 불안 요소예요. 불안 요인이에요.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단 지지하는 거 확실히 확인하고 반등해 줄 때 잡으세요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그 표현이 바로 이런 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방향성을 정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리스크도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이. 해서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 오묘한 차이에 굉장히 주가가 극명하게 달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OCI 이런 종목을 가지고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많이들 이런 데서 잡으세요. 많이들. 예. 한국항공우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부터는 잡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부터는. 잡으려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잡는 거지 이제부터는 잡는 거 아니다. 블로그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죠. 예, 블로그에서 리스크가 확보되는 거예요. 가급적이 이런 자리죠. 예, 이런 자리입니다. 자, MDS가 아니라 한컴이죠. 한컴 MDS죠. 한컴 MDS. 그때 당시도요. 이거를 그때 당시 좀 봐드렸었어요. 한컴 MDS가 아니네. 유니맥스군요. 죄송합니다. 한컴 유니맥스 때도 예전에 설명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어떤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들은요. 급락을 하더라도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일단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해서 제가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어차피 안 되더라도 급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개파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거래가 풀릴 수 있는, 거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많이. 그렇다면은 OCI도 마찬가지였죠. OCI도 물론 그 위에서 10만원 이상에서 팔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입니까? 9만 얼마였죠? 제가 말씀드린 게 9만 7천원, 8천원 이하였죠. 그리고 9만 2천원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끝나는 자리도 정확하게 9만 얼마였습니까? 2천원에서 끝났죠. 예. 요게 장기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터닝 해줄 때. 요런 것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봉을 했을 때 요 자리가 아니죠. 이때는 완전 단기이기 때문에 초단기이기 때문에 30분봉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30분봉에서 보십시오. 장기선이 탁 올라탔을 때가 어딥니까? 예, 올라탔을 때. 올라타자마자 잡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올라탄 거를 확실하게 보고 안정적이다 생각하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딱 92,000원 요 자리예요. 30분봉에서 진입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92,000원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눈요기로 해가지고 그냥 이건 9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건 98,000원이에요. 여기서 못 잡았으면 여기서 잡는 거 아닙니다. 이 가격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일봉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 다 30분봉과 30분봉 여기 말씀드리는 거죠. 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내려오는 살 향해서 얘가 전진해서 돌파할 때
돌파할 때 확실히 돌파한 걸 확인하고 잡으셔라. 그리고 이 97,800원이라는 선은 바로 요 선을 말씀드리는 거였죠. 요 선을 요 자리에서 97,800원 사이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부터는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정배열이에요. 틀린 자리예요. 역배열 부분 정배열 하고는 완전히 틀린 자리였다는 거예요. 리스크, 항상 정배열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다음 정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